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사전 예고 없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개 IP에서 87%의 댓글이 작성됐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 번호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족 그림을 인정했고 비난을 받는다면 자신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들이 여론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는 2개의 IP에서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계정들의 탈당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댔습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가 한 전 대표 가족 것과 같았고 거주지가 강남 을이라며 동명이인이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사실상 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무위는 징계 수위는 정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친한계에서는 징계 수위를 밝히지 못한 것 자체가 징계거리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족들이 쓴 그림을 인정하면서 비난받을 문제라면 내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1년 만에 가족이 윤 부부 비판글 올린 것 나중에 알아. 그동안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왔습니까? 계속해서 자신과는 연관이 없다고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로 한동훈의 가족의 명의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글을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던데 그건 명백히 허위사실. 모욕적인 글을 썼다면 모르겠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한다는 일간지 칼럼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는 건 잘못된 일 아니다 라며 뻔뻔하게 나섰는데요. 즉 자신은 몰랐으며 나중에서야 알았다. 나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입니다. 부정하다 실체가 드러나니 인정하고 변명하는 이 흐름은 결국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이 순간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대표적 친한계인 배현진의 경우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중요 보직자가 눈치도 없이 당의 중차대한 투쟁의 순간마다 끼어들어 자기 정치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라고 이번 사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한계는 대치 전국에 대여 공세 재료가 넘치는 시점에 내부 총질이라니. 당원 게시판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욕설로 도배될 때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칼럼과 사설을 올린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라며 한동훈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동훈계를 향해 이런 꼴을 보고도 당에 붙어 있겠다고 당무감사위원장까지 협박하는 저 뻔뻔함이 가히 존경스러울 지경. 당초에 한동훈계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없나 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즉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정치 난투극이나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정리한다. 네. 누구? 한동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 본인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단계로 날린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둘 다 태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장동혁 대표 중심적 사고에서 볼 때 당권파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한동훈은 그냥 응원단장 정도로 놔두고 김종혁 징계한 걸로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판단한 안 되겠다고 한 일주일 사이에 또 확 분위기가 하여간 대한민국 정치는 밤새 취재해야지 하루만 취재 안 해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다.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당 출입을 해봤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님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질의응답을 받는 게 상례인데 보도자료를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알려왔는데 네.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보도 관련 질의 및 답변을 이제 따로 보내왔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총 11페이지 분량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서두에 어떻게 적시하고 있냐면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막기 위해 기자단 백브리핑의 가름에 다음과 같은 질의 및 답변을 보내드리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취재 응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예,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뽑아서 마치 무슨 그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질의응답 이거 뭐 미리 보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Q&A를 상세히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건 사실 정치에서 잘 없는 문법입니다.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장이 카메라 앞에 서고 그래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더 레코드로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카메라 끄고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제 뒷백이나 네. 백보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서면으로 11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예, 국힘은 전쟁이고요. 여기서 결코 친한계가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러설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해훈 파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나도 갈래파부터 시작해서 니네 다 가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부터 뭐 지금 난리예요. 자중질환이고 이재명 대통령발 정계 개편 얘기까지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에 제가 보기에는 장도영 대표 쪽에서 상당히 큰 결심을 한 것 같다. 네. 예. 일단 근데 이러면 이게 결국에는 장도영 대표한테 독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네. 얘기죠. 예,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리스키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운 다시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단속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오히려 큰 뭔가가 올 것 같다. 퍼펙트 스톰이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장도영 대표가 이런 결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중요한 발표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사실. 이게 장동혁하고 때 한동훈이 돼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가 있어서 그러지 게시판에 글 몇 개 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의 본질과는 달리.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게시판에 아무개를 비판하는 몇 개 쓴 글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그렇죠. 거짓말인 예.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해놓고 끝까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네. 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 정치 행위를 지금 이제 연말에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쏘아 올린 건데 쏘아 올린 사람들도 쏘아 올리면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상황이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 결과 보도를 이제 첨부하는 그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제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조사 권한과 절차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쉽게 어떤 거냐면은 윤리위원회 조사 요청이 없었는데 독자적으로 조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냐면 그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댓글은 이미 댓글 99% 이상이 삭제됐고 관련 계정 명의자 4명이 동시에 탈당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위 조사 요청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제로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 댓글은 이미 댓글 90% 이상이 이제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제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이 한동훈 맞춤형. 그러니까 이 정도면 탈당 또는 제명 혹은 출당 조치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한동훈 플러스 알파를 내보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격을 어떻게 꾀할지 이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없나라고 네. 하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그 조사의 근거 뭐 그 규정 명문 규정에 따라서 따를 거지만 이의 제기 가능성을 감안해서 징계 권고 없이 조사 결과만을 윤리위에 송부한 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 반드시 반격이 있을 거다라고 장도영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핵심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Q&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글 중에서 87.6%가 동일 IP 2개에서 작성됐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동일 IP에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는 그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냐면 단순히 IP만 같은 게 아니다. IP가 같고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같고 거주 선거구가 같고 탈당 시점도 4일 이내로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진영구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 이런 물음에는 네.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는 피조사인인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질의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 이름들이 본인의 가족 실명입니까? 라는 질문도 넣었는데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인데 역시 답변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조사 책임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이걸 뭐라고 될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정주 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99% 작성돼 가지고 뭐 증거가 삭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들으면 서버 관리 딴 데서 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저기 뭐야 우리 비와폰 서버 삭제도 증거인멸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하는 거를 증거 삭제라고 하는 것도 너무 옹색하고 그리고 뭐 IP 관련해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제가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게 네.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의해요 이 사고에는. 근데 이걸 보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님과 이 정경심 사모님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 이 IP하고 위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랬군요. 예, 문제가 다뤄졌거든요. 재판 과정에. 똑같은 함정에 한동훈이 걸리게 생겼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짜쳐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네. 어떤 거냐면은 이런 비판 비난글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이 쓴들 그게 뭐가 문제냐는 그렇죠. 원천적인 질문을 예, 시작을 하는 예, 건데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원천적인 부분들을 법률가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그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썼고 알았다고 한다면은 왜 지웠는지는 또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고 72년생 한동훈이 그 한동훈이 이 한동훈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관점이라면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삭제된 정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이름들이 본인의 가족 실명입니까? 그리고 또 주민등록 뒷번호 네 자리 동의한 거 맞냐? 뭐 그 밖에 여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윤리위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결백하다면 해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소모적인 논란에서 당이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대표를 지낸 분이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에 네. 대량 삭제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전체 네. 650건, 그러니까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650건 가운데 646건, 그러니까 99.4%, 네. 진은정 명의는 100%, 160개를 싹 다 지웠어요. 이렇게 다 지웠는데 이거 삭제 지시하거나 요청했냐? 답이 없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돈 봉투로이면 아시는 분이 그렇지. 지금 이 IP 공통, 주소 공통 뭐 이런 걸 보고 한동훈 본인이 발뺌을 한다는 게 사실 웃기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라고 하고 뭐 진술 거부하면 진술 거부가 뭐 범죄의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진술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좀 너무 그냥 희극적이다, 웃겨요. 코미디다. 예. 네. 짜치고 웃겨. 아니 근데 국힘의 수준이 이런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들끼리 네가 썼잖아. 당원 게시판에 네, 네가 내가 쓴 거 보니까 맞잖아. 확실한데, 이거 보니까. 확실한데 왜 너 답변 안 맞잖아. 해? 왜 답변 안 해? 너 답변 이거야 안 보니까 하니까 지금.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했네 했어. 그렇죠.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얼레리 꼴레리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앉아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네가 썼지롱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두 개의 수준인 태양이라고 거예요. 하는 두 개의 애들 태양. 수준이야.
아, 진짜 야. 대한민국 정치 정말.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억울할 만한 점이 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통상적으로 아무리 당에서 주요한 의사결정과 조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며칠은 말미를 주고 답변서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질의서는 12월 29일 어제입니다. 어제 당에 등록된 한동훈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발송했고 당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답변하도록 했으나 답변 이메일이 없었음. 그러면서 모든 이 전제를 가지고 답변하지 않음으로 처리한 겁니다. 아유 참. 재밌죠. 흥미롭죠. 근데 뭐 아니 근데 진짜 웃기네요. 보면 뭐 그 468회 도배, 116건 욕설, 뭐 당원 게시판 관리 당시 대표였는데 왜 이런 거 좋지 않았냐부터 네. 시작을 해서 1인 하루 3일 댓글 제한을 위반하면 원래 어떤 제재가 있냐. 아, 진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건곤일척에 지금 한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아니, 근데 20분이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싶은 그리고 생각 많이 이제 듭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네. 상세하게 파헤쳐야 되는 게 심지어 이 저희리 응답서에 어떤 내용까지 담겨 있냐 기자들이 궁금할까봐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답변도 있습니다. 질문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조사가 당내 경쟁자 제거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 이렇게 답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왜 징계 권고 없이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송부를 했겠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종혁 때 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그 얼마를 내려달라 징계 양정을 해가지고 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조사 결과만 송부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고 반대죠.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상이라는 걸 우리 제작진이 만들었는데요. 좋네. 뭐 요거는 이제 현안 얘기하면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쓴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네. 당무감사위에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라디오 방송 나와서 뭐 말을 생방 중에 나와가지고. 되게 오묘하게 했어요. 가족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비판한 건 맞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칼럼보다 더 쌍욕들이 그리고 굉장히 험한 표현들도 있었다는 걸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하고 있고 오히려 당무감사위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듯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나 한동훈은 안 썼는데 나까지도 거기 넣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검사들 수법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쨌든 증거가 쭉 있어요. 그러면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10개 중에 9개는 무죄 증거인데 유죄 증거 하나만 딱 최선 선택해서 기소한 이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10개 중에 이 당부감사에 나온 거 10개 중에 9개는 맞아요, 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어라 요거 얘네 저거 잠깐 실수했네. 나 좀 요거 하나 붙잡고 지금 요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엉터리야 나머지까지 다 이 한동훈이 그렇죠. 요거 하나로 조작이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을 계속하고 계속 조작 이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마치 나머지 것들도 그 연장선인 것처럼 그렇죠. 물타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중수청 검사로 가야 돼. 근데 이게 검사가 지가 이제 처벌할 수 있을 때는 좋죠.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이 건은 계속 가면 갈수록 본인한테 불리해요. 예. 그럼 사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과하든가 안 하든가 탈당하든가 아니면 뭐 인정하지 아예 않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식으로 가요. 그럼 이호선이 바보입니까? 장해찬은 뭐 무시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래 되면 형사처벌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이런지 모르죠. 왜 이러는데 또 답답한 사람일세. 답답하다니까 정치를 하려나? 뭐라는지 알아요? 이 자기를 자꾸 공격하는 걸 민주당 도와주는 거래.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아니 그럼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고 막 국민의힘 해당 행위하고 막 댓글 쓰고 했던 거는 뭐예요? 그거는 민주당 안 도와주는 건가? 그러니까요. 지가 쓴 네. 글은 뭐예요? 이참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호를 하나 지어주려고. 쿠팡. 예? 쿠팡 한동훈 쿠팡이에요? 선생이라고. 쿠팡이 원래 3,300만 개가 털렸다 그런 다음에 3,000 개. 알고 봤더니 3,000개밖에 안 털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해. 한동훈 대표도 가족들이 쓴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인을 다 해놓고서는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안 썼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거든요. 고발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쿠팡이 하는 거랑 똑같아. 따라하는 것 같아 지금. 진짜 답답하네. 네, 종합하면 짜쳐요. 짜치고, 짜친다. 예. 아니 지금 이해운 후보자 보고도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내쫓으려는 한동훈이나 안 나가려고 내쫓으려는 장동혁이나 안 나가려고 버티는 한동훈이나 참 그 수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유. 생각하는 꿀단지라는 게 거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 꿀단지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뭐랄까 노골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말을 갖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방송에서 이 표현 써도 되나? 그 80살 먹은 저 진영구 장인이 댓글에다가 룸빵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80살 먹은 전 공안부장이 지금 댓글 쓰면서 뭐 누군 쓸 줄은 알까? 룸빵 이런 표현을 쓰고 앉았다. 이게 납득이 안 가죠. 다음 IP가 유도도 두 개라고 해보신 하는 거죠. 그거 그치. 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IP가 네. 두 개라고 하는 걸 보면 그 5명의 그 명의나 이름을 이런 것들은 가지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오갔던 건 아니겠느냐.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워딩들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커뮤니티 워딩들이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쓰는 그럼 그 거 커뮤니티의 접근성이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렉스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의혹은 확산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뭐하라 이렇게 막 대응에 대해서. 근데 확실해진 거는 저는 그 약간의 커뮤니티 풍이어가지고 댓글팀을 따로 둔 것인가? 댓글팀 따로 두고 가족 아이디를 그냥 다 넘겼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아니 근데 얘기도 한동훈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와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 온 가족 그렇죠. 드루킹이 아니, 맞았구나.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때 그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씨가 댓글 가지고 그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예. 있었잖아요. 그때 댓글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양자가 거기 댓글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까지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주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예, 뭐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네,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족들 중에 이런 댓글을 제일 잘 뽑아내는 그 가장 아픈 캐치프레이즈나 워딩을 제일 잘 뽑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동훈 본인입니다. 네, 거의 보도 자료의 마법사라고 불렸거든요. 뭐 서초동 빨간펜 선생님. 그러니까. 편집국장 뭐. 이거는 빠져나가 이게 사실 저는 커지면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방해를 한 거예요. 예. 살 방법은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이 쓰면 다행이에요. 요건 좀 하더라도. 예컨대 진영구가 45년생입니다. 80이 됐고 선친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예. 아, 요새 글들도 많이 하시고. 진영구인데 되게 똑똑하시고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곳에서 글을 막 썼어요. 그죠? 진영구, 예. 한수옥 몇 예. 명이 그렇게 하면 한동훈 살아요. 예,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내가 먼저 쓸게 사위. 댓글 유도 사건으로 그러니까 장이 돼서 댓글 유도 사건. 유도가 아니라 댓글 유도 사건. 이거는 비난을 받죠. 정치 생명 이어갈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가 조작시켰다 이래 돼가지고 드루킹 같이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지금 고양이가 썼다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그 그 얘기 기자들에게 드루킹보다 예. 더 심각한 일이 브리핑 그 그게 자료를 있어요. 보냈는데요. 이게 이- 여론 조작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보다 더 심각하게 본다. 당심을 왜곡해서 외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경향TV에서 방송하면서 이거는 특검해야 된다. 드루킹처럼. 참 예. 저는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뭐 그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글 남기고 그 글로 여론전하고 그러고 나서 들키고 나면 또 발뺌하고 발뺌하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있으면 일부 인정하면서 결국은 나 아니야라고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도 고소할 거야. 이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 한동훈 전 대표나 저 주진우 의원이나 이 검찰 출신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내놓는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정치의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